자, 함수. 우리 수민아 함수. What is this? 함수. 함수가 뭔가요?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하면 함수는 대응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응이라고 하면 너무 심플하죠? 함수를 펑션 대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집합 x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집합 x의 원소와 공역인 집합 y의 원소의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많이 보니까 집합 x하고 집합 y의 대응인데 얘를 우리가 이런 집합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집합 x는 다현아 뭐라 부르기로 약속했죠? 뭐라 부르죠? 집합 x를 뭐라 부르기로 했죠? 이름이 뭐죠? 까먹었나요? 저 멀리 갔어요? 집합 x를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죠?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집합 y를 공역. 그 중에서 대응되는 거, 공역인데, 그 중에 대응되는 거는 또 뭐 치역이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거. 대응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 불렀다? 함수라고 불렀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 집합 x의 원소랑 집합 y는 우리가 보통 뭐로 많이 정의하냐면 실수 전체로 많이 정의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프로 넘어갈 때 다 실수 전체로 정의하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시킬 때 이렇게 우리가 대응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 관계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실제 많지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 왜? 정역의 원소가 실수 전체, 공역의 원소가 실수 전체니까 무한계의 원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런 대응 관계로 함수를 많이 표현하기보다는 보통 뭐로 더 많이 표현되냐면 함수를 그래프로 더 많이 표현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이게 무한계인데 어떻게 이거 대응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 무한계인데 표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애들을 뭐로 묶는 거죠? 점으로 묶는 거죠. x1에 6에 대응됐다. 그러면 1,6을 찍는 거고 2는 5로 갔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찍는 거죠? 2,5로 점을 찍는 거고 3은 7로 갔다. 그럼 3,7로 가는 거고 4는 8로 갔다. 그럼 4,8을 찍어서 이런 대응되는 애들을 다 좌표로 찍어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함수의 그래프를 더 많이 써요. 왜? 이 정의역, 집합 x랑 공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대응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 하지만 그래프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하고 이 대응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대응 관계에서 물어보는 것보다 그래프에서 물어보는 게 더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더 많이 물어볼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래프에서 물어볼 건데 당연하겠지만 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역들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은 놈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 부른다? 이 선택받은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또 뭐라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역은 당연히 누구의 부분집합이 되냐? 공역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공역 중에서 선택받은 애들만 치역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이 치역들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개념이죠.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는 당연하겠지만 이 정의역과 공역의 집합이 같으면서 대응되는 것도 다 똑같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정의한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이렇게 좌표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함수의 그래프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합이 나오면서 이 집합을 배운 다음에 함수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함수를 되게 빨리 정의해야 됐어. 왜냐? 우리가 벌써 몇 차 함수까지 다 배웠냐면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사실 다 배웠잖아.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근데 이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벌써 뭐를 배웠냐면 1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운 거야. 뭐를 배웠다고요?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면 1차 함수, 2차 함수는 어떤 대응이냐? 이 x값에 따라서 y값으로 대응을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y는 어떻게 된다라고 정의하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 x가 들어갔을 때 y에 대응되는 이 규칙.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으면 1차 함수겠죠? 배워서 알겠지만 만약에 x의 정의역이 1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규칙상 1에서 5배를 시킨 다음에 1을 더한 거로 대응된다. 함수로 보자면 이건 1차 함수로 보자면 이건 뭐 직선의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함수적인 관점에 본다면 정의역에 들어간 원수를 5배 시켜서 1을 더한 걸로 대응시키겠다. 이게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이라는 원소가 만약에 있었다면 여기에 y로 대응될 때는 뭘로 대응된 거야? 6으로 대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규칙, 이 대응되는 규칙이 x에 대한 1차식이면 그게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대응되는 규칙이 x에 대한 2차식이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응되는 규칙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이 바뀌는 거지. 어떠한 규칙으로 대응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대응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보면 되겠고 그래서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다 배웠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함수를 배우는 거죠. 왜냐? 먼저 배우고 싶었는데 집합에 대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늦게 배운 거야.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일 1단원이 뭐였냐?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배웠던 게 뭐냐? 집합이었어요. 그 다음에 명제를 배우고 함수를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다항식의 연산부터 배우긴 하지만 선생님 때는 먼저 집합을 먼저 배우고 명제를 배우고 함수를 배웠어요. 그만큼 함수에 대한 정의를 빠르게 했어요. 왜냐? 고등학교 수학은 함수판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함수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함수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다들 죽어가고 있는데 피곤해가지고 벌써 죽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함수의 뜻 하면서 몇 번 문제가 나오냐면 481번이 나오는 거죠. 481번에서 원하는 건 뭐냐? 함수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냐? 그래서 정의역이 뭐가 됐냐면 x가 뭐가 됐냐면 뭐죠? x가 -2, -1,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0, 1, 2가 됩니다. 이게 y예요. 자, 요거에 따라서 규칙이 있는데 자 보세요. 기억은 어떤 규칙이냐? 기억은 fx가 절대값 x. 그러니까 이거죠.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x라는 원소가 들어가면 그거의 절대값을 씌운 거로 대응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역의 원소가 -2인데 -2가 들어가면 절대값을 씌워서 대응되는 거니까 -2의 절대값은 2죠. 그러니까 얘는 2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 다음에 -1은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 규칙에 따라 절대값을 씌우니까 어디로 대응되냐면 1로 대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이 들어가게 되면 0의 절대값은 0이니까 0으로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이 기억의 규칙에 따라서 당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함수가 돼요. 왜냐? 하나씩 다 갖고 규칙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기권이 없으니까. 기억은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니은은 보자면 니은의 규칙은 뭐가 되냐? 어떤 규칙을 주냐면 니은에서는 gx라고 주면서 x제곱 -1라고 줬죠. 그럼 얘도 이제 함수로 한번 넣어보는 거죠. 넣어서 다 나오나? 자, 그러면 -2부터 들어가면 -2의 제곱은 몇이죠? 4가 되고 4에서 1 빼면 3이죠. 3이 없어요. 기권이에요. -2가 갈 데가 없어. 3이 없어. 갈 데가 없어.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이고 1을 빼면 0이니까 마이너스 1은 0으로 갑니다. 0은 마이너스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죠. 기권이 돼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요. 기권이 되니까 니은은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정의역이랑 공용 가질 때는 얘는 함수가 안 돼요. 자, 디귿은 hx가 나오는데 정의역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건 1이고 어떤 건 2가 되는데 x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정의역의 원소가 0보다 커나 같으면 1로 대응되는 거고 정의역의 원소가 음수면 2로 대응된다. 그럼 이것도 이제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일단 마이너스 2는 음수니까 뭘로 대응된다? 마이너스 1은 음수니까 2로 대응된다. 2로 간다. 마이너스 1도 음수니까 2로 대응된다. 2로 가는 거예요. 0은 여기죠. 0보다 커나 같으니까 0은 1로 대응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되는 거죠. 다 기권 없이 다 갔으니까 하나씩 다 대응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기역 디귿이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디 많이 출제가 되냐면 어디 많이 출제되죠? 여러분들 첫 장, 기말고사 첫 장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자, 얘는 지금 대응 관계를 어디서 본 거죠? 이 x랑 y라는 집합에서 본 거고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보자면 함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함수가 되려면 자, 그 다음 문제가 그래프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자면 이런 거죠. 이런 건 함수가 안 돼요. 어떻게 되면 함수가 안 되냐?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함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x값이 하나인데 두 개에 대응되는 경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이었어. 여기가 1,3이고 여기는 1, 뭐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봐. 그렇다면 요런 그래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1이라는 정의역의 원소가 여기 있었어. 1이라는 정의역의 원소가 있었어. y에는 뭐 마이너스 1이랑 3이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1에서 3으로도 가는 거야. 또 1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로도 가는 거야. 양다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y축의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한 점 이상에서 만나면 y축의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한 점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개랑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이렇게 y축의 평행할 때 한 점 이상에서 만나면 두 개 이상씩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규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겠지만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을 배웠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원의 함수라고 절대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1차 함수는 뭐라고도 부를 수 있죠?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라고 불러요. 왜냐?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x 하나당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 함수의 조건을 만족해요. 왜냐면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원의 방정식은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 x 하나당 두 개씩 대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원의 함수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 얘는 함수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이 y축의 평행했을 때 여러 점을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482번을 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프에서 보는 거를 거의 다 보게 되겠고 여기서 함수의 그래프인 건 당연하겠지만 기억과 뭐가 되겠죠? 우리 성준아, 기억과 뭐가 되겠냐? 리을이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다 2점 이상 만나니까 니은도 2점, 이거 다 만나죠? 디귿도 안 되죠? 그 답은 기억, 리을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 함수 파트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대응되는 관계에 대한 함수의 정의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프에서도 함수에 대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양쪽이 양립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더 어려운 쪽은 무엇이다? 그래프 쪽으로 더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질 건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합성함수 가면은 이걸 또 뭐 여러 번 거치잖아. 점점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상당히 많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우리가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함수는 x 정의역의 원소 하나당 하나씩 대응돼야 되겠고 기권되면 안 되겠고 그러한 규칙들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함수의 뜻이고 두 번째 유형은 뭐를 물어본 거다?
함수 값을 물어봤대요. 함수 값. 함수 값. 자, 함수 값은 뭐냐? 쉽게 생각하자면 함수 값은 어차피 대응되는 관계가 함수에서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거니까 x좌표 아니면 y좌표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딱 두 개예요. 그러면 함수 값은 형준아 x값일 것 같냐 y값일 것 같냐? 둘 중에 하나다. 잘 찍을 수 있겠죠. 찍어보세요. 아, 둘 중에 하나야. 어차피 x 아니면 y밖에 없어. x에서 y 대응되는 건데. 자, 모든 값들은 y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배웠겠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배웠죠. 다 y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값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 나중에 뭐 엄청나게 많은 값을 배울 텐데 이 값이 들어가는 건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y좌표의 값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뭐냐? x좌표에 대응되는 y값을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은. y좌표를 다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fx라고 많이 쏘냐면 이 f가 함수의 영어적인 표현이죠.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에요. 그래서 f가 의미하는 게 뭐냐? x에 대응되는 대응값.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y값을 물어보는 거야. 이 x가 1에 들어가면 1에 대응되는 y값은 뭐냐? 2에 대한 y값은 뭐냐? 그래서 fx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우리가 표현할 때 영어니까. 그걸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함수값. y좌표를 함수값이라고 부르고 약속이 있다. 484번에 보면 의미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 플러스 1 f의 x 마이너스 4가 되는데 0부터 x가 4가 되면 1 더해가지고 대응시키고 x가 4보다 크면 4씩 빼가지고 점점 떨고요. 이게 뭔 소리냐? F3 같은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의역의 원소가 당했지만 이 3이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정의역의 원소를 3을 넣어서 3 더하기 1을 해서 함수값을 구하면 돼요. 4가 나오겠죠. 대응되는 규칙. 근데 F29라고 나오면 29는 4보다 커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4를 뺀 거를 다시 함수값으로 가져요. F25가 되겠죠. 4를 뺀 거를. 또 25는 또 4보다 커요. 그러니까 또 4를 빼가지고 대응시켜요. 또 F21이 되겠죠. 계속 빼는 거야. 다시 빼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빠져서 들어가야 되냐? 0부터 4 사이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다시 계속 빼요. 그러면 제일 많이 빼면 7, 4, 28. 7, 4, 28이 빠지면 어디까지 가냐? 마지막에 F1이 나와요. 다시 계속 빠지기 때문에 다의 배수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7, 4, 28을 빼면 1. 요 사이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1까지 빠지게 되겠고, 그러면 F1은 여기 이제 들어왔죠. 1만 더해서 대응시키면 돼요.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 이 29, 4보다 클 때는 다시 계속 빠져가지고 요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빼는 거예요. 그럼 규칙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4하고 1을 더하는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F3 더하기 F29니까 4 더하기 2니까 답은 6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잠도 깰 겸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라고 했더니만 48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유리수, 무리수에 대한 정의가 잠깐 나오는데 잠도 깼죠?
모양이지만 이게 나와주면 자, 무리는 어떻게 되냐? 대응했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무리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가 붙기 때문에 나오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면 마이너스 알파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타도 무리수기 때문에 무리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얘도 마이너스 베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가 마하 유리수기 때문에 여기 되는 거죠. 마하는 어차피 더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하를 더하면 뭐가 나오죠?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왜 마하는 유리수는 더해서 나와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묶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마하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우리가 했었죠?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 말지만 함수랑 차방정하고 역분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마가 1으로 바뀌면서 6 플러스 2가 돼서 뭐다? 하는 문제. 함수에 대한 개념과 차방정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섞어가지고 되는 거죠. 함수 자체가 그렇게 어렵으니까. 여기가 넣어가지고 알파에다 넣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뭐 분각에서 썼어요. 쓰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에 대한 문제들이 변이 엄청나게 많아요. 함수라는 뜻이 아니어서 앞에서 배웠던 것들과 엮을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자, 다음에 87번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요 문제가 되게 중요해서 별표를 치고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 엄청나게 쉬울 때가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되면 그래프에서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480번에 x라는 집합을 주는데 x라는 집합은 뭐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실수를 다 모아놓은 게 x야. 근데 함수를 정하는데 함수가 x에서 x로 얘가 정형도 되면서 공형도 되는 거야. 정형이 공형될 때 이게 fx가 그래서 ax 더하기 b라고 1차함수가 나와야 보니까 1차함수가 나와. 이 문제는 뭐 광고입니다. 1차함수가 나왔는데 이건 안 되는 문제고, 여기서 공역과 지역이 같다라고 했어요. 이 개념 엄청나게 중요하죠. 공역과 지역이 같다. 이때 실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자, 요 문제 연구 문제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니까, 일단 정의역의 원소가 마이너스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부터 3까지를 그려요. 자, 치역도 y값도 마이너스부터 3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놀아야 돼요. 우리의 무대는. 왜냐, 정의역과 공역이 저기 있으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게 ax 더하기 b인데 얘는 몇 차 함수냐? 1차 함수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겠냐? 당연했지만 직선 모양이 나오겠죠.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니까 직선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 이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서 함수가 돼야 돼. 먼저 함수가 돼야 됩니다. 함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안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직선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그럼 얘 함수가 아니에요. 얘가 함수가 아니에요. 얘가 왜 함수가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잘 보세요. 이게 이 범위 내에서 y값을 가져야 돼. 무조건. 문제에서 지금 마일부터 3, 4에서 가져야 되는데 잘 보면 알겠지만 요쪽에 요거에 대한 대응관계를 표현한다면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가 있다고 칠게요. 마이너스 0.5가 있을 때 이 대응되는 값이 요 사이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 x에서 x로 대응이 될 때 여기 마이너스 0.5가 있었어.
x로 가야 돼. 함수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당연히 여기 범위가 마이부터 3까지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0.5는 대응되는 값이 마이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대응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요거 부분에서 대응되는 부분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다 기권이야. 실제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대응되는 그래프를 봤을 때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0.5가 갈 곳이 없어요. 왜냐? 이 공역은 마이너스 3까지밖에 없으니까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요 범위를 벗어나는 거, 이 y값이 요 범위를 벗어나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거는 다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돼요? 얘도 함수가 아니에요. 왜 얘도 함수가 아니냐? 여기 있는 정의역들이 다 기권이에요. 그렇게 돼요. 아예 안 가.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에 기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머릿속에서 이 대응 관계가 보여야 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뭐 이거는 내가 아마 그 여름방학 때도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을 했을 텐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변형 문제가 엄청나게 나와. 근데 이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하잖아? 그럼 응용 문제는 다 틀리는 거야. 어차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을 왜 저게 함수가 안 되는지, 왜 어떤 이유로 안 되는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이 어차피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안 돼. 그러면 어떤 건 가능하냐? 뭐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이 y값이 이 안에 무조건 다 있어야 되겠고 이 y값이 이 안에 다 있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x값에 대응되는 게 하나도 기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식은 이건 함수인 거야. 이런 건 함수인 거야. 왜 기권이 없어요? 모든 x, 이 범위인 x랑 하나씩 다 찍혔잖아. 근데 이때 치역이 뭐가 되냐? 치역이 뭐가 되냐? y값이니까 요 범위가 치역이야. 그러니까 얘는 함수긴 해. 얘는 함수긴 한데 뭐를 만족하지 못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를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면 공역이 이거야. 이게 공역이에요. 근데 치역은 지금 이렇게 그리면 치역이 이것밖에 안 돼. 같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 치역은 결국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이 범위 내에서 다 선택이 돼야 돼. 다 선택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직선 모양으로 다 선택이 되려면 딱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 첫 번째는 이 모양. 1번 모양. 이렇게 돼야지 치역이 다 이게 되는 거야. 다 선택이 되는 거야. 공역과 같아져. 그리고 함수가 다 돼. 기권이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요. 직선 모양이에요. 딱 두 가지 모양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 모양. 그래야지만 1번 아니면 2번 모양이 돼야지만 당연하겠지만 1차 함수, 직선 모양이 되면서 함수가 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게 됩니다. y값을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1번은 여기 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좌표는 뭐가 된다? 3, 3이 돼. 그러니까 두 점을 아니까 1차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1번이 1차 함수 구할 수 있고 2번도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 3. 그 다음에 여기가 3, 마이너스 때문에 이 두 점을 통해서 또 1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직선의 방정식 다 배웠죠? 두 점 나오면 1차 함수 구하는 거. 그래서 뭐 기울기부터 찾으면 1번부터 찾아볼게요. 1번부터 찾으면 이 기울기 먼저 구하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자, 기울기 따지면 3 빼기 마이너스 1.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4가 돼서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 1이에요. 뭐 3,3 지난다고 만들면 기울기 1이면 3,3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뭐가 나온다? x가 나와요. 1번식은 y는 x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일 때는 a가 1이고 b가 0이 되는 거죠. 자, 2번식일 때는 요 두 점 마이너스 1, 3이랑 3, 마이너스 1 기울기 또 구해요. 3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빼면 마이너스 1 빼기 3 하면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뭐 3, 마이너스 1 지나가서 만들어 볼까요? y는 마이너스에다가 3, 마이너스 1 지나가 x 빼기 3 빼기 1이 돼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겠고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 날라가는데 a, b의 곱이 0은 아니라겠어. 근데 얘는 a, b 곱이 0이에요. 얘는 아닌 거. 그러니까 얘 버리라는 얘기야. 얘는 a, b 곱이 0이 아닌데 마이너스 2죠.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값을 구하라는 게 답이고 a, b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 개념은 진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때 490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엮기 딱 좋은 문제니까 490번을 이제 풀어봐야 됩니다. 이 490번이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문제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490번 같은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뭐 수학의 생 같은데도 비스무리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있는데 이게 490번 문제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래프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y는 1차 함수 ax 더하기 1이고 자, 요거는 기울기에 관계없이 기울기의 미지수가 있는데 기울기에 관계없이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변화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변화하는 그래프예요. 이걸 이제 보자마자 기울기 변화하는 거네. 도유해야 되겠네. 직선의 방정식 배웠던 거. 정의역의 범위는 x가 1부터 x가 2까지가 되겠고요. 정의역의 범위는. 자, 공역의 범위는 2부터 6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1을 찍으라 그러면은 0,1이 여기 어딘가 있어요. 이쪽에. 여기 1,2죠? 이게 0,1이에요. 이렇게. 0,1에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지 함수가 되냐 이거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뭐랑 연결된 문제냐면 기울기가 움직였을 때 함수 찾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안 돼요. 다 기권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함수가 되냐? 이게 쭉 돌아가다가 언제부터 함수가 되냐? 요렇게 지나가야 돼. 요렇게 지나가야 돼. 여기를 지나가야 돼. 1,2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지면 함수가 돼요. 이것보다 이제 밑에 있으면 이렇게 밑에 있으면 여기 다 기권이기 때문에 함수가 안 돼요. 이렇게 밑으로 가면 함수가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겠지만 이런 건 함수 안 돼요. 왜냐면 정의역 딱 치역이 안 나와. 여기 다 기권이야. 그래서 여기를 딱 지나가야 돼. 근데 여기부터 정의역 딱 다 정의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여기 6,2,1을 지날 때까지. 이것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여기 다 기권이야. 그래서 이것보다 더 올라가서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여긴 대응되는 게 존재하지만 여기 대응되는 게 없어요. 다 기권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때 기울기의 값이 요 사이에 있을 때만 a 값이 될 때만 이게 함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랑 함수를 되게 많이 엮어서 내요. 함수 문제를. 그러니까 이 변형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어렵게 내고 싶으면 다 엮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합쳐지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이해를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함수는 기본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다른 데랑 그래프랑 되게 많이 엮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뭐 대부분 애들이 이제 뭐 그래프를 되게 연습을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프적인 거를 많이 연습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래프 부분에서 다 망해. 그래프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기본 개념 정리 자체는 쉬운데 그래프랑 같이 나오는 순간 망해요. 그러니까 왜 망하냐? 대부분 앞에 부분에서 그래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래프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알려줄게요. 앞으로 다 그래프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번 단원만 넘어가면 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일단 고등학교 수학은 끝났어요. 왜냐면 그냥 그래프가 그냥 오이 전반에 깔려 있어요. 그냥 그래프가 잘 안 됐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은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 대충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푸는 순간 망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채워 넣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집에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했던 애들은 어려워요. 잠깐 해줄게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들을 다 채워 넣어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막 그래프들 다 뭐 공부하고 뭐 직선의 방식도 다시 보고 하다 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앞에 게 잘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잘 됐다. 그럼 여러분 천재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0,1과 1,1이 지날 때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 a니까 1-0분의 2 빼기 1이니까 이때가 기울기 a가 1이에요. 이때는 어디냐? 2,1과 0,1이니까 2 빼기 0에다가 2 빼기 0에다가 6 빼기라면 기울기가 2분의 5입니다. 이때 기울기가 a가 2분의 5가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면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부터 a는 2분의 5 사이. 요 사이에 있을 때는 다 함수가 돼요. 다 함수가 돼요. 벗어나지 마세요. 그래서 요런 문제, 490번 같은 문제가 꼭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모르면 망해요. 그래서 뭐 지금 열심히 피곤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요 배운 것들 뭐 수학의 셈에서도 내가 이런 것들 다 해줬어요. 그래서 많이 보세요.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앞에 게 잘 안 됐던 친구들이 헤맬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는 이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우리 여름방학 때 했던 수학의 셈에 대해서 다 올라가 있어요. 영상들이 다 지금 유튜브에 함수 파트를 보시면 이것들을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모르겠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 부분들을 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다 엮어져 있어요. 다 엮어서 나온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쉽게 더 하고 싶어도 쉽게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 부분들과 이 함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이 앞부분부터 막기 시작하면 이제 뒤는 이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은 사실 함수 문제라고 부르기가 민망해요. 사실 유형 4번 문제는 함수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함수적인 문제라고 보기도 되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집합에서도 집합의 틀을 갖고 있지만 약간 IQ 테스트 같은 문제라면 이것도 그런 문제예요. 잘 보세요. 492번도 이게 참 그냥 함수의 틀만 가지고 있는 거야. 임의의 실수 xy, 그러니까 모든 xy에 대해서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xy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y가 실수기만 하면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를 줬냐? f1은 뭐를 줬냐면 2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통해서 뭘 넣을 수가 있냐면 1, 1을 넣을 수가 있어요. 00도 넣을 수 있거든요. 00 넣어도 F0은 1이 나오긴 하는데 뭐 일단 00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X에 0 집어넣고 첫 번째 X에 0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어도 성립해요. 왜냐? 실수니까. 그러면 F0는 00 집어넣으면 F0 곱하기 F0예요. 약분 되겠죠. F0이 아니라고. 그럼 F0은 뭐가 되냐면 F0은 1이 돼요. F0이 0이 아닌 경우에는 1이 됩니다. 0이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F0은 1이 되기도, 근데 하나밖에 안 되니까 1이 되겠죠, 아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나와요. 그러면 1, 1을 가지고 또 어디까지 가냐? 7로 가려면 여기다 1, 1을 대입해요. 그럼 X에 1, Y에다 1을 대입해서 F2는 F1 곱하기 F1인데 F1이 2잖아. 2의 제곱이니까 얘가 4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2도 알고 1도 알잖아. 그러면 X에 2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어서 F에 2 집어넣을까요? 쭉쭉 가볼까? 2 집어넣으면 F4는 F2 곱하기 F2가 되는데 이게 4니까 4, 4, 16이 돼요. 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를 집어넣는 거야? 4, 6으로 가자면 X에 4 집어넣고
y에 2 집어넣어서 f6은 더하면 6이니까 f4 곱하기 f2 찾는 거예요. 4는 16이죠. f2는 4죠. 그러면 몇이 되죠? 64. f7은 어떻게 되냐? f7은 6하고 1 집어넣으면 돼요. x에 6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어요. 그럼 f7이 나와요. 6 더하기 1이니까. 그럼 f6 곱하기 f1이 되겠죠. f6이 64죠. f1은 2죠. 그래서 뭐 128이다. 뭐 규칙을 대충 보면은 2의 제곱수로 가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문제가, 규칙 찾아서 푸는 문제가 492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형 4번 문제는 사실 함수의 틀만 가지고 있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냥 규칙 찾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 하나 풀어보냐면 493번 하나 풀고 쉽시다. 493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493번을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리고 지금 설명들이 다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지금 이 설명을 듣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수학의 셈부터 다시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괜히 뭐 여기부터 보지 마시고요. 수학의 셈으로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일단 뭐 기본 개념부터 철저히 하세요. F의 252. 자,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 가 조건은 P가 소수이면 FP는 P다. 그러니까 P가 소수라는 건 뭐 2, 3, 5, 7 이런 거 있잖아. 2, 3, 5, 7 이런 게 나오면 뭐 F2 이런 건 2라는 거야. 소수니까 2가. F3 얘는 F3이라는 거야. 그냥 3이라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소수면 그냥 나온다. 나 조건은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F의 M에는 Fm 더하기 Fn이다 라는 건데, 만약에 6 같은 거였어. 6이라고 나오면 F2 곱하기 3이 되겠죠. 6이 것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이게 두 개로 쪼개져요. F2 더하기 F3이 되겠고, 얘는 소수니까 2 더하기 3으로 나와서 얘는 5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소수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곱셈이 되면 덧셈으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252가 나오면 얘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소수로 닿아야 되는 거니까 252를 소인수 분해 때려요. 이렇게 126, 63, 그 다음에 3으로 가면 21, 3으로 가면 7. 그래서 25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나 조건을 통해서 곱하기는 다 뭐로 분리가 된다? 덧셈으로 분리가 된다는 개념을 쓰는 거니까 F의 252는 2가 2개가 있는 거고 3이 2개가 있는 거고 7이 1개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F2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3 더하기 F7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곱셈이 된 게 덧셈으로 다 분리되니까 이 곱하기가 다 덧셈으로 하나씩 뿌리뿌리 흩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다 소수죠. 소인수 분해되니까 다 소수겠죠? 다 소수니까 얘가 이제 2로 나오겠고, 얘도 2로 나오겠고, 얘도 3으로 나오겠고, 얘도 3으로 나오겠고, 얘도 7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4, 6, 10이죠? 1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 단어 문제는 사실 뭐 함수처럼 보이지만 함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함수의 규칙을 가지고 다른 거랑 응용해서 낸 문제들이 되겠죠. 함수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뭐 사실 뭐 전혀 함수 같지 않은 문제죠. 개념적으로 쓰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의 탈을 써서 다르게 응용해서 내는 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될 수가 있다.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자, 함수에 대해서 계속 유형 4번까지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유형 4번은 약간 뭐 규칙 찾기 문제? 약간 함수 단원이긴 하지만 함수 같지 않은 단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형 5번 넘어갑시다. 유형 5번에서는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가 되겠고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뭐 정의역과 공역도 같고 대응되는 것도 다 똑같이 가야지만 서로 같은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의역은 줬어요. 정의역은 뭐로 줬냐면 -1과 1로 가고 있어요. 두 개만 같으면 돼요.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함수가 같으려면 자, 같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F하고 GR랑 같다라고 했죠. 이렇게 같다라고 해서 F하고 G가 같다겠죠. 이게 이제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함수 같으려면 정의역 원소가 -1과 1이니까 F가 마이너스 대응되는 점과 G가 -1 대응되면 같아야 돼요. 또 1, F1도 G1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되는 원소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fx를 뭐라고 줬냐면 fx를 ax 더하기 b라고 줬고요. 그다음에 gx를 뭐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은 정의역 원소들은 똑같이 나와야 돼.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 -1 대입하면 -a가 되겠고 플러스 b가 되겠고 여기 -1 대입하면은 1이니까 -1, -3, -1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1과 g 1 대입하면 a 더하기 b죠? 여기도 1 대입하면 -1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이건 -5가 되겠고 이거는 1이 되겠네요.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값, B값을 더해볼까요? 더하면 2B가 되겠고, 여기 더하면 -4. B는 -2. B가 -2니까 A는 몇이 된다? A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고요. 둘을 곱하면 답은 결론은 -6이다. 그래서 두 함수가 같은 거는 정의역도 당연히 같겠지만 대응되는 점도 다 똑같아야 돼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원소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만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노가다죠. 노가다 문제죠. 다 똑같은 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498번 한번 볼까요? 498번 문제가 이제 되게 많이 출제되는 문제죠. 해초로부터 498번에서는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봐봐. 이렇게 정의역을 준 다음에 함수가 같아지려면 미정계수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거꾸로 주는 문제도 있어. 정의역을 안 줘요. 정의역이 몰라요. 어떻게 정의역이 나와야지 fx라는 것과 gx가 같아지느냐?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죠? 요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498번 같은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이 둘이 같았을 때 그러려면 이 정의역의 원소 집합 x는 뭐가 돼야 되냐?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 그리고 x는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fx랑 gx랑 결론은 정의역의 원소라는 건 같은 거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 게 나와야 돼. 왜냐면 뭐 정의역의 원소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A, B 이런 게 있었다고 쳐봐. 그럼 결론은 여기 A 들어간 거랑 여기 A 들어간 게 같아야 되고 여기 B 들어가면 B 들어간 게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 찾는 문제냐? 어떤 게 정의역의 원소가 되냐? 얘네들이 같아질 때 근을 찾으면 돼요. 결론은 정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는 같은 게 들어오면 같은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둘이 같을 때가 나오는 그거 찾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약간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지. 이 둘이 같아지는 거를 찾는 거야. x값을. 정의역의 원소를 찾으라는 거. 그럼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서 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이 1하고 3이야. 그러니까
1이 들어가면 같아져요. 3이 들어가면 같아져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1, 3을 제외한 거는 여기 들어가잖아. 뭐 2 같은 거 들어가잖아.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 3은 정의역의 원소로 가능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정의역의 원소로 가능하지가 않은 거야. 만약에 뭐 2 같은 게 들어갔어. 이래서 1을 더봐. 여기 몇이죠? 4죠. 2의 집은 어떻게 되죠? 5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같아지게 되는 요 방정식을 풀어서 정의역의 원소는 1 아니면 3은 가능해요. 그렇다는 거는 1, 3이 다 있어도 돼. x에는 뭐가 있어도 돼? 1, 3이 다 있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만 있어도 돼요. 1도 있어도 돼요. 또 뭐도 있어도 돼요? 3만 있어도 돼요. 왜냐면 1만 있어도 1, 2 집어넣으면 같잖아. 그럼 정리한 원소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결론적으로 이 두 식이 같다라고 해서 근을 구해요. 그럼 이 근을 구한 게 결론은 1, 3까지는 다 포함할 수 있어. 그래서 이 1, 3의 부분 집합도 돼요. 왜냐면 1만 있어도 1 들어가면 같잖아. 그래서 1, 3만 되는 게 아니라 1, 3의 부분 집합도 된다. 그래서 1도 되고 뭐 3도 되고. 나중에 3차 방정식 배우면 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죠? 3차 방정식 배웠잖아. 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죠? 3개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근이 1, 2, 3이었어. 그러면 이 정역의 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1, 2, 3의 부분 집합은 다 돼요. 그래서 뭐도 되는 거야? 뭐 1도 되는 거고, 뭐 2도 되는 거고, 3도 되는 거고. 왜냐? 이거 너도 같으니까. 1, 2도 되는 거고, 1, 3도 되는 거고, 2, 3도 되는 거고, 1, 2, 3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을 제외하고, 공집합은 빼야 되겠으니까 공집합을 제외하고 부분집합은 다 돼요. 요거의 부분집합은 다 된다. 그래서 여기도 1, 2, 3의 부분집합이니까 요 세 가지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는 거. 두 집합이 같으면 정의역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정의역의 집합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498번 같은 문제들이. 거꾸로 물어보는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두 집합이 서로 이제 집합에서 뭐 1대 함수, 1대 대응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뭐 우리 다 배워서 알겠지만 1대 대응을 배우는 이유는 역함수 때문에 배우는 거고, 뭐 항등함수 같은 거 배우는 거는 마찬가지로 뭐 합성함수, 역함수 같은 것 때문에 배우는 거여서 첫 번째 배우는 거는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 이게 뭔 소리죠? x 한 개당 y 하나가 대응된다. 1대1로 대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 건 알겠지만 1, 2, 3, 4가 있고 y가 5, 6, 7, 8 있을 때 1은 뭐 7로 가면 2가 7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1대1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개당 하나씩만 대응된다. 2도 7로 가면 안 돼. 그럼 얘는 7은 두 개가 왔잖아. 1대1로만 딱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1대1 대응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Y쪽이 하나만 선택을 받는 거야. 얘가 두 개 선택을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인기가 너무 많다고 해서 두 개 선택받으면 안 되는 거고 다 나눠가지고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이 1대1 함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정의하죠? 어떻게 정의하죠? 1대1 함수를? 뭐뭐뭐이면은 뭐뭐뭐이다 라고 해서 P면 Q이다로 정의해요. 우리가 명지에서 이제 배웠었는데 그걸 정의하는데 임의의 두 원소 정의역에 있는 집합 X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가 있을 때 임의의 두 원소,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가 여러 개가 있겠죠. 1대1 함수니까 한 개만 있으면 재미없죠. 이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이거이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이게 이제 P면 Q이다로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정의역의 원소가 같지 않으면 대응되는 값도 같지 않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면 알겠지만
돼 있다고 했을 때 1하고 2는 같지 않죠. 뭐 2하고 3도 같지 않죠. 3과 4가 같지 않으면 1이 만약에 2로 갔어. 그러면 이게 fx1이 간 거야. 얘랑 얘가 가는 건 다른 데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 데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의미가 임의의 두 원소, 여기 있던 어떤 원소를 두 개 선택했어. 근데 둘이 같지 않았어. 그럼 다른 데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당 하나씩만 선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1대1이에요. 한 개에다 하나씩 선택됐다.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미팅에 나갔는데, 그죠? 남녀 미팅에 나갔는데 이제 남자들이 이제 여자 마음에 드는 여학생들을 이제 뽑을 때 이제 한 명씩만 겹치지 않게 뽑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적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냐? 요렇게 정의해요. 집합 x에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뭐 어디 나와 있겠죠? 저 밑에 보면은 페이지에 보면은 뭐 있네요. 정의역 x라고 집합 x를 정의역 x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뭐 페이지 72페이지 보면 있어요. 그러면 요게 나오면 이게 P명 Q이다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P명 Q이다가 지금 참이 됐잖아. 그럼 뭐도 항상 참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냐? 우리 다현아? P명 Q에다가 참이면 또 뭐도 무조건 참이라고 했죠? 우리가 명제에서 증명할 때 배우지 않았냐? 뭐도 참이라고 했죠? P명 Q에다가 참이면 어떤 것도 무조건 참이 되죠? 기억이 안 나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앞 글자가 대자로 시작하는데 기억이 안 날까요? 그렇다면 우리 가비리가 되기 그대로 봅시다. 뭐죠? 뭐도 무조건 참이죠? 대우도 무조건 참이죠. 그래서 얘가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인데 이거를 대우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똑같이 쓰고 집합 뭐 정의역 x 뭐 정의역 x 임의의 두 원소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대우로 쓰면 fx1과 fx2가 같았다. 이거이면 x1과 x2가 같은 거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1대1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대1 함수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를 정의하냐면 1대1 대응을 정의하죠. 진짜 복습하면서 오랜만에 천천히 나와봅시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여기다가 1대1 함수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냐? 1대1 함수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냐면 1대1 함수에다가 뭐가 추가됐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까지 추가된 게 1대1 대응입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게 뭔 소리냐? 공역 치역 같다. 선택받지 않은 놈이 없다. 다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야.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다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야. 치역이랑 같다는 얘기야.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응 관계로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이제 예를 들자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1대1 대응 같은 경우. 그래서 이 1대1 대응은 왜 배우냐? 얘가 나중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죠. 이제 1대1 대응은. 그래서 1대1 함수 이런 거죠. 여러분들 보자면 뭐 1, 2, 3이 있고 여기다가 빈 게 있어도 돼. 1, 2, 3, 4, 5가 있으면 이런 게 1대1 함수예요. 그러면 선택 안 받은 놈이 있을 수 있어요. 1대1 함수는. 근데 1대1 대응에는 선택 안 받은 애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역의 원소 개수랑 공역의 원소 개수가 무조건 똑같아요.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이게 공역이죠. 치역은 선택 받아야 되잖아. 다 선택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안 받은 애가 없어야 돼. 이런 거에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1대1 대응. 이게 1대1 함수. 근데 사실 봐봐. 이 대응 관계에서 보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디서 볼 때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 대응 관계에서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볼 때? 그래프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면 1대1 함수가 되고 어떻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느냐 이거를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 모든 문제들은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나중에 뭐 항등함수, 뭐 상담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이 대응 관계에서 봤을 때는 구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뭐 이게 딱 봐도 1대1 함수, 남은 게 있네 1대1 함수, 1대1 대응 쉬워. 근데 이걸 어디서 봤을 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어디서 봤을 때? 그래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래프로 엮어서 나오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응 관계로 보면은 쉽잖아.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이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거를 여기서 보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은 그래프에서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에서 내가 어떻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구분할 것이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문제를 더 섞어서 어렵게 내겠죠. 근데 내가 먼저 그래프에서 이것도 구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응용 문제 당연히 풀 수가 없는 거죠. 기본 개념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1대1 함수가 되냐 그래프에서 기본적으로. 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이런 게 안 돼요. 이런 게. 이런 거. 그러니까 X축하고 평행하게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봐봐. 여기에 x1에 대응되는 값이야. 이게 x1이야. 이건 x2야. 더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는 y값은 뭘로 대응되는 거야? y1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를 내가 대응 관계로 표현한다면 x1과 x2라는 원소가 있었던 거야. 정의역에서. 근데 그게 뭘로 대응된 거냐면 둘 다 y1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갔을 때 두 점이 만나면 이 점이 뭐야? x1에 대응되는 값이 y1인 거야. x2에 대응된 거지 y1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데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x축으로 평행을 거칠 때 두 점 이상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왜냐면 이게 두 개 같이 한 대로 가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당 하나씩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만 만나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때 잘 알아두세요. 연속함수, 끊어지지 함수를 기준으로 연속함수,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이게 무조건 두 점이 향해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1대1 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뭐 계속 증가하든지 뭐 계속 감소하든지 이래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한 개당 하나씩밖에 안 만나요. 무조건. 두 개씩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까처럼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든지 이러면 그냥 무조건 두 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속함수, 끊어지지 않은 함수들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그래프에서 어떤 함수가 돼야 되냐면 그래프에서 연속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속함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함수가 된다?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돼. 무조건. 증가 또는 감소함수. 이런 게 이제 1대1 함수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봐. 그러면 1대1 함수까지 알았어. 그러면 1대1 대응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보통 우리가 이제 정의할 때 정의역과 공역을 실수 전체로 봐요. 뭐라고 본다고? 정의역과 공역을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라고 봐요. 그러면 잘 봐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차례 보세요. 내가 두 개를 그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둘 다 일단 1대1 함수일 건데 내가 두 개를 그려볼게. 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이 있는데 내가 두 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예요. 두 번째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도 다 증가하니까 1대1 함수예요. 두 번째 함수도 1대1 함수예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 1번 그래프는 치역이 어디냐면 y값은 어디부터 가지냐면 y값이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0보다 클 때야. 치역이 뭐가 되냐면 y가 0보다 큰 값이 돼. 그러니까 0보다 작은 y값은 가지지 않아요. 근데 2번은 y의 치역이 뭐냐면 실수 전체. 그럼 내가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1대1 함수도 됐지만 지금 공역의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얘 치역이 y값이 다 가지잖아.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얘는 2번은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하지만 1번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역이 y가 0보다 클 때만 돼. 실수 전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공역과 이게 치역이죠? 얘가 공역이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만 되는 거야. 1대1 함수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어차피 응용 문제 나오면 더 복잡하게 될 텐데 이런 기본 개념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이 상태에서 대응 관계에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래프에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래프 또 이렇게 그려볼게. 여러분들 지금 공역은 다 실수 전체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래프를 두 개를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 자,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멈췄다가 여기서 다시 증가합니다. 그럼 얘는 우리 한번 봅시다. 수민아 이거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 맞겠죠? 왜냐면 다 하나씩 대응됐잖아. 1대1 함수 맞아요? 근데 그러면 갑이나 얘는 1대1 대응인가? 1대1 대응일까요? 이 함수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면 어떨 것 같아? 갑이나?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y값은 여기가 작아. 이렇게 밑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 y값은 또 이렇게 위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y값이 비었어. 치역에서 이 부분이 비어요. y값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거야. 왜냐면 여기 y값이 없잖아. 대응되는. 그래서 뭐랑 같지 않은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되게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면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치역을 잘 따져야 돼. y값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지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함수의 기본인 거죠. 정의역은 뭐냐? 치역은 뭐냐? 그러니까 x값은 어떻게 가지냐? y값은 어떻게 가지냐? 이게 이제 보여야 돼. 그래프를 그려놨을 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1대1 함수 1대1 대응되는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슬프지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뭘 푸냐면 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대한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499, 그 다음에 501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유형 7번까지 하려고 마음 먹는데 그죠? 첫날이니까 빡세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대1 대응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죠. 별로. 그래프를 판단하는 건데 1번은 y는 2분의 1 이거죠. 상수함수. 1대1 대응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당 하나씩 대응된 게 아니라 다 대응됐어요. 2번은 y는 2x-1 가장 대표적인 1대1 대응 함수죠. 직선의 함수. 이렇게 증가하면서 실수 전체를 가진 거니까 2번은 정답이 됩니다. 자, 3번은 y는 x 더하기 절대값 x인데 얘는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면 x가 0보다 커지면 2x가 돼요.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이 0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0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 다 겹치잖아. 이게 뭐 x축 평행한 게 만나면 안 되는데 얘도 탈락이에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요. 이거 무조건 나누면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나누면 돼요. 무조건 나누면 돼요. 볼 것도 없어요. 4번은 2차 함수죠. 4번은 뭐 볼 것도 없죠. 4번은 2차 함수인데 뭐 2차 함수는 다 위로 볼록이잖아. 얘는 태생부터 걸렀어요. 얘는 뭐 위로 볼록이니까 그냥 곧바로 그냥 두 개씩 곧바로 그냥 1대1 함수 될 수가 없죠. 증가가 없으면 안 되니까. 5번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5번은 좀 가능성이 있겠죠. 5번은 y는 x랑 x가 0보다 큰 거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3x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되어있죠. 요거는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음수일 때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하겠죠. 0의 기점.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면 돼요, 결론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2번과 5번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것들을 잘 이해를 했다면 500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500번 정도는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500번 정도는 여러분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1번을 같이 풀어봅시다. 501번. 501번. 얘는 답은 다 해줬죠? 2번하고 5번이 되겠죠? 자, 501번은 x가 y로 함수 fx가 1대1 대응인데, 자, 정의역도 줬어요. 정의역 x는 어디부터 어디라고 줬냐면, 마이너스 3부터 x는 3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줬냐면, 1부터 y는 13이라고 줬어요. 자, 그래서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결론은 마3부터 3까지만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y값은 1부터. 어차피 여기만 보면 돼요. 13까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1부터 13이 다 선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의 1대1 대응 함수가 나오면 무슨 함수를 거의 줄 수밖에 없냐? 2차 함수를 못 줘요. 거기다 무슨 함수를 주냐면 1차 함수를 항상 줍니다. 이렇게. 1차 함수.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기울기가 양수다 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면 아까 보면 알겠지만 깊고 함수가 되면서 다 선택이 돼야 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거랑 그 다음에 이것밖에 없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1번 아니면 2번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개로 굳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뭐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1번을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점이 나와요.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1이고요. 여기 좌표가 3,13이니까 이거 두 점으로 1번의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를 찾아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점으로 찾으면 a 값은 3 빼기 마이너스 3, 13에서 1 빼면 되겠죠? 기울기니까. 그래서 6분의 12가 돼서 기울기가 2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 3,1이 지난다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fx는 2배의 x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1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2x 더하기 7이 됩니다. 그래서 a는 2, b는 7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음수였다 보면 얘가 됐겠죠? 2번이 됐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몇이 나오냐면 답은 9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는 되게 쉽잖아, 사실. 1차 함수인 걸 알면 너무 쉬우니까 보통 어떻게 내냐? 504번처럼 많이 내요. 504번, 503번 이런 식으로 많이 내요. 503번, 504번처럼 우리가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503번과 504번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왜 여기를 많이 풀어주냐면 여기는 슈퍼 초단고의 문제예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냥 웬만하면 하나씩 나올 수 있다. 그냥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다현이가 딱 갔는데 이게 있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여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정확히 알아서 맞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성준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준다는 얘기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심심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진 않겠죠? 아니야? 심심해서 자세히 해주는 것 같아? 뭐 심심하다고 자세하게 해주는 거. 503번에 보세요. 503번은 잡아. 2차 함수가 나왔잖아.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잘라서 쓰겠다는 거야. 봐봐. x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이 x는 뭐보다 크다? 3보다 커 나왔다. 공역은 치역은 뭐가 되냐? y는 2보다 커 나왔다. 그래서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3을 기준으로 이쪽만 그리는 거야. 또 y는 2를 기준으로 위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어느 부분만 그려줘야 돼. x 3보다 큰 데랑 y 2보다 큰 데니까 이쪽에서 그래프가 일단 그려져야 돼. 1대1 대응이니까. 여기가 다 그려줘야 돼.
그러면 2차 함수가 지금 주어졌으니까 이쪽에서 그려줘야 돼. 그리고 이 치역이 다 선택이 돼야 돼. 왜냐면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면 2차 함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fx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 얘가 대칭축이 몇이죠? 대칭축이 몇이죠? 대칭축이 몇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칭축이 1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거란 말이야. 근데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다가 이게 이렇게 1에서 3이니까 뭐 여기를 여기다 붙여.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다가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요. 그럼 이게 증가함수가 돼요. 왜냐면 1대1 대응이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 증가하는 부분만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작점이 3부터 시작해서 3,2를 지나가지 않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돼. 왜 그러냐? 잘 봐봐. 이게 만약에 그치? 가빈아 이렇게 위로 지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공역은 이만큼인데 치역이 여기밖에 안 돼.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이렇게 가면서 증가하다가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도 안 돼. 그러면 이게 치역이 여기가 포함이 안 돼.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돼.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나가도 안 돼. 그러면 여기가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여기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나가야 돼? 무조건 3,2를 지나가야 돼.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프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3하고 2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9죠? 6이죠? A죠? 그래서 이게 3 플러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서 3,1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 그래야지 여기 부분이 그려지면서 증가함수가 되면서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요. 1대 함수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모양,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4번으로 가면 fx가 a 절대값 x 빼기 3 플러스 2x 마이너스인데 이게 1대1 대응이다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자마자 절대값이 나오면 여러분들 쪼이지 말고 절대값 나오면 다 뭐라 하겠죠? 나눠요. 그냥 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쪼는데 그냥 얘네 나누면 돼요. x-3이니까 x가 3보다 클 때랑 x가 3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탈출시키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x가 3보다 커나 같을 때는 양수로 나오니까 ax 빼기 3a 더하기 2x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내림차트 정리하면 a 플러스 2의 x 빼기 3a 마이너스. 근데 이제 x가 3보다 작게 되면 이게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이게 a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니까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x랑 3a 빼기 1이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절대값이 나오면 일단 나눠요. 왜냐면 절대값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냐? 얘도 1차 함수고 얘도 1차 함수예요. 그냥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직선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된다면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증가 또는 감소인데 1차 함수는 증가 감소가 누구한테 다 달려있다? 기울기에 달려있는 거야.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뭐가 되는 거죠?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얘가 만약에 증가였잖아? 그럼 얘도 증가해야 돼. 왜냐면 계속 증가해야 돼. 이게 증가하다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증가하다 감소, 그러니까 3보다 작아? 그러니까 뭐 증가하다 감소해서 예를 들어서 그럼 무조건 1대 함수가 안 돼요. 1대 대응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증가할 거면 얘도 증가하고 얘가 감소할 거면 얘도 감소해야 돼. 그 얘기는 뭐야? 기울기의 부호가 뿔뿔 아니면 마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뿔마가 섞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1차 함수기 때문에 어디만 보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보면 되는 거야. 1차 함수가 아니었으면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더 복잡하게 되고 싶으면 뭐 다 섞으면 돼요. 그럼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막 유리함수 섞고 무리함수 섞고 막 그래가지고 1대 함수 문제 낼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개념이
증가하면 증가하고. 그러면 봐봐.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플러스였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 또는 a 플러스 2가 감소했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도 감소해야 돼요. 근데 얘를 한 번에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우리 수민아? 둘이 한 번에 나타내는 방법이 뭐죠?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걸 한 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뭐죠?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죠? 한 방에 표현할 때? 뿌뿌 마마를 한 번에 표현하는 건 뭐죠? 두 개의 곱이 양수다. 자, 우리가 이 A 곱하기 B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뿔뿔 마마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동시에 얘기하는 거야. 둘이 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거랑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 방법이 되게 많이 써요, 앞으로. 그리고 두 개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는 A, B의 곱이 뭐가 된다? 음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뿔마 맞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두 개의 곱이 양수라고 하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걸 나타낼 때 두 개의 곱이 양수라고 표현하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뭐야 되는 거야? 바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이게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랑 바깥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자면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근이 마이너스 2랑 2가 되는 거고, 0보다 큰 범위니까 여기 뭐 얘기하는 거죠. 2차 분식으로 보자. 그래서 범위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부터 a는 2까지가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증가감소 함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증가감소는 1차 함수에서 다 비율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뿔뿔 마마가 되면 곱해서 양수다라고 이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1대1 대응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에는 뭐 상등함수, 상수함수 뭐 이런 거 쭉쭉 할게요. 합성함수까지 쭉쭉 할 테니까 여기가 지금 오늘 들었는데 좀 어려웠다라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어디를 보면 좋죠? 수셈에서 함수 파트 부분을 여름방학 때 했던 것들을 조금 더 복습을 하시고 문제를 푸세요. 어려웠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필강은